오늘은 또 특별하게 선수 중에 선수, 프로페셔널입니다. 시장에서 모시기 좀 어려운데 새로운 분 한 분 모셔봤고요.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와 함께 소문으로 들었어 가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게 웬일이죠? 네, 타 방송에서 좀 하시다가 JYP는 그 박재현 대표의 이니셜이죠. 뭐, 네. 어떤 분하고 좀 겹치긴 하네요. 네. 뭐 그분보다 못할 것도 없죠, 사실은. 그건 아니에요. 그래요? 자, 하여튼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다가 선수 중에 선수, 뭐 프로페셔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장 경험도 많으시고 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고 유튜브도 하시죠? 그렇죠. 머니클럽. 박재현의 머니클럽. 네. 구독자 수가 20만 명. 네. 많은 또 저기를 가지고 계시고. 자, 그렇다 보니까 시장 영향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처음 모셔봤으니까 자주 이제 나와 주실 거라고 보고 소문에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박재현 대표의 얘기 좀 해주시죠. 요새 뭐 아까도 과매도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. 디커플링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. 디커플링. 그렇죠. 너무 심해도 이건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네. 기준점을 대략 전고점 정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다우지수가 뭐 대충 한 1.5% 빠졌나요? 그 정도 네. 빠졌고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. 그리고 나스닥이 아무래도 기술주니까 네가 아무래도 더 예민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1.3%이 정도 빠졌고 우린 한 7% 빠졌고. 네. 네, 그러면 그럼 뭐 미국 몰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독일도 뭐 1.5%? 프랑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한 3%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런 엄청난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그래요.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아까도 물폭탄 얘기도 하시고 했지만 네. 결국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중국의 규제라는 것도 있을 거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. 테이퍼링도 우리만의 있고요. 특수성? 네, 근데 그 테이퍼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세상을 망가뜨릴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그 불안감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네. 그러면 과연 왜 우리만이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런 거는 원래 돌아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쏠림이 조금 심한 경우는 있죠.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. 그렇죠,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진 지수, 물론 우리는 뭐 이제 신흥 지수라고 좀 낮잡을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. 그런 네. 게. 뭐 경제 예를 들어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이면 사실 선진국이라고 해도 선진국인데. 근데 뭐 아직까지도- 신흥 시장이니까. 아직까지도 지수는 이제 그런 쪽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좀 이 변동하는 폭이 네. 해외보다는 좀 큰 거는 있어도 해도 이건 조금 심하다. 그렇죠. 근데 이런- 충분히 이해는 해요. 뭐 우리가 뭐 공급이 어렵다. 그래서 뭐 병목 현상이다. 이런 것들이 그럼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쭉 퍼지니까 좀 길어지고 네.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팬데믹 이후에 점점 올라오니까 아자 이랬다가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실망감 얼마든지 우리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.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지만 신흥국은 아무래도 백신 보급률이 좀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.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베트남이랑 태국이 있는데 그냥 아주 예를 들었을 때 네네. 베트남, 태국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를 할래 했는데 베트남은 백신을 다 맞았고 태국은 안 맞았어요. 그럼 잘 모르겠는데 백신은 맞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자금이라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이럴 거냐. 우리가 그러면 뭐 이번 하락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피크아웃이라는 네. 말이란 말이에요. 근데 피크아웃이 뭐겠어요?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스물스물 올라오던 경기가 생각보다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예전에 우리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주저앉을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뭐 조기에 이제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그거는 있고 뭐 그거 기정사실화가 됐잖아요. 그렇죠. 다 아는 세상의 재료들이 돼버려서
시장이 이렇게 그 뭔가 상식적이지 않게 움직일 때는 네. 나중에 보면 재료들은 또 등장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보면은 그 재료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그것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뭐 하여튼 디커플링 뭐 그 디커플링도 해도 좀 과하기 때문에 이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테이퍼링 뭐 하겠다고 지금 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 2010년대부터 했던 그때 이제 QE에서 테이퍼링으로 올 때는 벤버냉키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경험이 부족했고 네, 우리는 분명히 예전에 뭐 밤에 갑자기 버냉키 나와가지고 슬슬 이제 좀 쪼여볼까 이랬더니 그냥 시장 다 박살나고 이런 걸 다 경험했는데 이 고집 센 파월이 네,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파월이 친절한 파월 씨가. 그렇죠. 이거를 우리한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만들 건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럼요. 네. 지금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. 그쵸.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것도 코로나도 네. 그렇고 거기에다가 주식 시장을 망가뜨리는 충격을 준다? 이거는 뭐 자폭이죠, 자폭. 그렇죠. 그럴 그렇게 리가 안 없다는 거죠, 그렇죠. 기본적으로.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.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뭐 제롬 파월을 어떻게 뭐 할 건 아니지만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은 분명히 보인다. 이렇게 거의 보시면 그렇겠죠. 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이제 걱정이실 텐데 그렇죠. 돌아오는 건 돌아와요. 어, 그러면 언제 돌아와?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타이밍의 문제다. 뭐 기술을 보여주고 마법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전 잘 그걸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불안 상태는 사실 과한 매도가 보이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. 좋아요.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왕왕 있긴 합니다만 뭐 네. 이거는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.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죠. 아무래도 그 걱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까 또 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고 우리의 마음이 좀 쪼그라들게 되면 네.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침체가 올 텐데 그럼 침체가 오는데 인플레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뭐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뭐 디플레보다 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런데 안 와요. 그렇게까지는 좀 이런 언급이 된다는 거는 시장에는 이미 우려라는 것은 가격 반영 항상 제가 가격 반영 프라이싱을 얘기하지만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다. 네. 그쵸.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거칠게 조정받은 거에 다 들어있다. 네. 그럼 이거 이외에 또 뭐가 나올 만한 악재가 있을까?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추가 악재? 이게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무리 이제 대한민국 증시 안 좋으니까 요즘 다들 뭐 나라 망한 것 같고 아까도 막 삼성전자 얘기하실 때 네. 너무 슬퍼하셔가지고 저는 뭐 많이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주식은 없지만 그랬는데 짜증은 사실 나요. 네. 짜증이 나죠. 짜증이 나죠. 네. 근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익 추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대한민국 네, 증시 네. 기업들에서는. 그러면 예전에가 이제 1월 달에 막 반짝 쳤을 때 그때 15배 이랬어요. 우리나라 PER이 네. 코스피가. 그러면 지금 11배가 채 안 된단 말이죠. 전체 PER이. 네, 그럼 11배가 미국의 주식들 보면 뭐 테슬라가 지금 500배인가요? PER이 뭐 몰라요. 600배 그 정도 될 거예요. 네. 11배가 아,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. 네. 코스피가 11배 있을 때가 언제일까를 쭉 그어서 보면 네. 작년 초에 뭐 한 2,000포인트? 이럴 때 우리가 11배가 안 됐거든요. 네. 지금이 11배가 좀 안 돼요. 그럼 이게 과매도냐? 뭐 앞으로 악재가 있어? 그래도 싸요. 네. 악재가 또 나와도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에서 보셨으면 좋은 거는 환율 좀 보셨으면 좋겠다. 환율. 예, 다른 건 뭐 어쩔 수 없고 뭐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받는 것도 사실 아까도 이해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 이해를 하는 거에서 돌아오려면 결국은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 같으면 그랬어요. 달러는 안전자산, 나머지는 뭐 주식은 위험자산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주식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미국, 유럽 좋아, 아시아권 신흥국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민감하게 달러 중에서도 원달러 말고 네.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거 글로벌 달러. 금요일날 살짝 꺾이긴 했어요. 네, 근데 뭐 고점 대비 뭐 조금 밀리긴 했는데 너무 그냥 조금이라서 네. 그러니까 오늘 좀 지켜보시고 밀린다면 사실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1175원. 네. 여기에 ND가 1175원이니까. 네, 75원에 끝났는데 네.
더 떨어져야죠. 그렇죠. 한 70원대 좀 내려와 뭐 60원대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좀 안정을 찾는 건데 금리는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기업은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시장이 조금 한다면은 반등의 선두에 좀 설 수 있는 기업 물론 삼성전자는 저차하고 제외하더라도 네네. 다른 기업 중에 조금 보시는 게 있는지. 조금 길게 보진 않지만 네. NC소프트 NC소프트 많이들 얘기하시더군요. 네. 근데 이게 제가 이 NC소프트가 뭐 쇼케이스 했죠. 리니지 W라고 하는. 네네네.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리니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말은 그래요. 뭐 개발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할 목표가 있고 풀 3D 그래픽이고 거기다가 여러 스토리 요소를 추가했다. 근데 게임 중에 보면 그렇게 말 안 하고 나오는 게임이 어디 있어요? 그럼요. 다 우리 모든 거 게임이 다 최고라고 그렇기 때문에. 얘기하죠. 근데 지금 저 영상은 아마 그 게임 내용을 요즘은 저렇게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인트로나 아니면 중간에 나오는 이제 스토리 같은 걸 설명해 주는 건데 무비 스틱, 이게 영화처럼 그렇죠, 이렇게, 영화처럼. 그렇죠. 네. 저런 영상을 만드는 건 또 덱스터, CG 뭐 이런 데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그러기에는 근데 저걸로 돈이 될 건 아니고요. 한다는 얘기고. 근데 결국은 이제 게임사한테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. 네. 하나는 뭐 기존의 게임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앱 스토어에서 계속 잘 나가는데 막 그러면 이제 또 일매출이 터지니까. 그렇죠.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신작 모멘텀인데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. 네, 그렇게 쭉쭉 가는 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네. 그거보다 이제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. 그럼 뭐라도 이제 바라볼 게 있어야 되는데, 근데 이 게임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8월 26일에 이제 블레드 앤 소울 2도 이제 있긴 하지만 네. 이 게임이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돈을 짧은 기간에 확 벌고 그만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네.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단기적이지만. 단기적으로. 네. 그러니까 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표 종목?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. NC소프트 같은 물론 개별주 뭐 몇 가지 상한가 쳐서 모멘텀 테마를 형성한다. 이거는 큰 의미를 주는 큰 의미는 어렵고.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NC소프트처럼 그래도 굵직한 어떤 뭐 단순 게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더 진행하면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. 네네네. 네. 그 여러 가지. 그래서 NC소프트 그러면 뒤로 연결되는 다른 게임주들도 보시는 게 혹시 있나요? 그건 아니고요. 네. 제가 이제 이 NC소프트를 아주 뭐 길게, 그러니까 지금 싸거든요, 가격이 굉장히. 그러면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이거 딱 사가지고 쭉 묻어두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높아심에 드리는 건데. 크래프톤이 그래도 이제 상장 이후에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공모가도 높다고 얘기도 네. 있었고 근데 주가가 조금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지금 원위치 돼서 공모가를 회복한 것 같고 네네.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인덱스 편입 때문에 특수 상황에 수급이 그게 막 있죠, 아무래도. 네. 그러면 이제 사실 뭐 크래프톤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라 그러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얘기도 있고 NC소프트 얘기도 있는데 네. NC소프트가 이제 다시 왕좌로 올라올 수 있을까? 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이번에 쇼케이스 할 때 보니까 네. 세계화 이러면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나온다 그러고 닌텐도에서 나온대요. 아, 출시를 한다는데 네.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닌텐도 하는 사람,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이 없을까요? 그렇진 않거든요. 사실 중요한 거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은 그렇다 치고 닌텐도는 사양이 굉장히 낮아요. 네.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아케이드 게임처럼 이렇게 되나?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좋은데 좋은가요? 한 갤럭시 S 뭐 한 6? 요 정도면은 이제 닌텐도의 사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러니까 이 뜻은 제가 이번에 NC소프트가 닌텐도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네.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다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. 그런 뭐 IT적인 하지만 아주 얼리 어답터가 없기 때문에 TV는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TV에다가 이거 한 닌텐도도 연결하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. 거고. 그러면 어쨌든간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이때까지 리니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. 리니지란 IP, 지적재산권 자체가 9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. 24년 차죠 벌써. 네, 그렇게 됐는데 이 게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고인물이 많습니다. 네. 네,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 돈을 과금할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이제
뭐 소위 빠꿈이라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뭉쳐서 회사랑 싸움이 붙지. 회사가 이런 식으로 슬쩍 꼬시면 또 확 과금해가지고 이제 막 결제하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드니까 NC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요. 그랬는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버전에서 이제 새로운 유저들이 좀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플랫폼의 거죠. 다양화네요. 네. 그렇죠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확 들어와서 매력을 느끼고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그게 사실은 맞는 거고 리니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네.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건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셨으면 한다라는 건 네. 좀 짧게 아직까지는. 네, 그건 뭐 우리가 뭐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게임이라고 하면 LOL, 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, 뭐 리그 오브 스타크래프트가 레전드. 있고 또 그냥 뭐 똑같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본다면은 예전에 블리자드의 와우라고 하는 게임도 있었어요. 네. 근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. 뭐 그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있었는데 근데 이 게임들은 물론 다들 고인물이 장악을 했어요. 네네. 근데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손에 익숙해져서 그야말로 이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래서 훈련을 하면 나도 따라는 잡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내 기술의 측면이 아니라 내가 사서 내 캐릭터를 얼마나 세게 만들어 주느냐의 싸움이거든요. 그냥 어차피 평타밖에 안 치기 때문에. 그러면 결국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네. 처음에야 하죠. 충성도는 이미 개런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넥스트 버전은 과금에 대한 문제. 그렇죠. 그 과금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저변부터 자라나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처음에야 하죠. 네. 해외에서도 뭐 세계화를 표방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에야 그렇죠. 뭐 프로모션 하니까 뭐 칼도 한 자루 주고 누구 한번 싸워보세요. 막 다 죽이고 말이니까 너무 신나죠. 근데 결국 상대방하고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인물들은 이게 돈이 뭐 1,000만 원 이게 아니라 막 10억, 2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캐릭터를 칼 하나에 뭐 만들어내는데. 그렇다고 하던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되니까 결국은 떠난다. 근데 초반에 땡길 수는 있다. 시간 관계상 정리는 좀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네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반등의 개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반등은 할 수 있다. 하지만 그렇죠. 왜냐하면 장기적인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게 너무 작았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근데 리니지가 뒤에 붙었으니까 1년에 적어도 남은 올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지금부터 하반 경직성을 꽤나 줄 수 있다면 오케이. 시장 반등 시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죠. 오케이.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. 다음에 또 나오실 때 네. 다음에 좀 작은 거 하나 좀 갖고 와봐요. 좀. 아니 뭐 20분이라 그랬는데 15분이어가지고 그래요? 앞에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요. 아니야 뭐. 다음에 짧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반가웠습니다. 하여튼 우리 또 뭐 진짜 선수니까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 또 뭔가 해법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좋습니다. 자, 오늘 JYP, 요거는 이제 박재현의 그 이니셜이기 때문에 JYP 클럽 박재현 대표였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